파킨슨병은 약물 치료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수술을 통해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파킨슨병이 본격적으로 연구된 20세기 초에는 실제로 수술을 통해 파킨슨병을 개선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일부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파킨슨병의 첫 치료는 뇌의 운동피질을 잘라내어서 파킨슨병에서 나타나는 떨림을 제거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동피질을 잘라냈더니 한쪽 팔다리를 영원히 움직일 수 없게 되어 곧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시상을 잘라내는 방법이 나타나게 되었지만 시상은 인체의 모든 감각이 집결되는 곳이기에 파킨슨 증상은 괜찮아져도 다른 후유증이 극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방법 역시 곧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기술이 나타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수술을 통한 치료가 이어지다가 1940년대가 되어서 뇌의 일부에 도파민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해부를 거치고 보니 파킨슨병 환자의 뇌는 도파민이 많은 부위가 손상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때부터 도파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도파민의 전구체인 레보도파를 합성할 수 있게 되어 현재 파킨슨병 치료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보도파가 나타나면서 과거에 비해 수명이 길어지게 되었고 수술로 치료하는 방법이 사장되었으며 도파민을 염두에 둔 다른 약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수술 방법은 1980년대에 다시 부활했어도 여러 가지 약물 중 레보도파만큼의 효과를 얻은 약물이 없어 현대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레보도파는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5년 이상 약을 복용하다 보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 구토나 식욕부진, 환각, 고혈압 등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뇌신부 자극술이 나타난 것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영향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파킨슨병은 노화 이외에도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요인이 영향을 주어서 나타나는 뇌신경계 질환입니다. 단순 노화로 생각했다 더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혼자 거동조차 못하게 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를 해야 합니다. 파킨슨병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MRI나 CT 등의 검사만으로는 진단할 수 없습니다. 뇌 검사상 문제가 없어도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증상을 확인하기보다는 다각도의 종합검사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파킨슨병의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에 맞춰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파킨슨병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333 통합 파킨슨병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 프로그램은 뇌에 영향을 주는 뇌, 마음, 몸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살펴보고 각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파킨슨병의 진행을 막고 증상을 완화시켜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치료에 있어서 뇌와 마음 그리고 몸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숨쉬는 건강한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뇌 기능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뇌와 몸의 균형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신체적인 뇌 기능의 문제가 정신적 뇌 기능인 마음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는 다시 몸의 균형을 해치는 등 뇌와 마음과 몸이 서로 영향을 주는 반복적인 악순환의 사슬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반복적인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뇌와 마음과 몸의 동시적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또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래 파킨슨병은 약물 치료가 최우선시됩니다. 레보도파라고 불리는 도파민 제제를 통해서 도파민의 양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요. 그러나 레보도파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약물 반응이 점차 떨어지고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또 약물 반응도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파킨슨병의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방식으로 파킨슨병의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을 치료할 때 뇌신경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을 촉진시키는 동시적 통합 치료 방법이 필요합니다. 파킨슨병은 뇌신경질환이고 만성적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의 치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지기능장애와 운동기능장애를 동시에 개선하고 뇌세포 소실을 예방해서 파킨슨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몸과 마음의 문제에서 기인하기도 하기 때문에 몸의 기력을 채워주고 긍정적인 사고 전환에도 도움을 주어서 치료 의욕과 약물 순응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뇌와 마음과 몸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치료를 통해서 파킨슨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뇌신경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치료를 실천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의학과 서양학적인 기반 치료뿐만 아니라 자가 치유 능력의 향상을 통한 치료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마음 치료와 홈케어를 함께 함으로써 뇌와 마음 그리고 몸을 아우르는 동시적 통합 치료를 한다면 파킨슨병을 극복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파킨슨병은 어려운 치료이지만 불가능한 치료는 아닙니다. 파킨슨병은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뇌의 물리적 손상이 한번 일어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발전되는 기간 동안 미리 예방하고 치료한다면 난치성 질환이더라도 치료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뇌의 물리적 손상이 일어나기 전 단계의 치료, 즉 선예방 치료가 파킨슨 치료의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네, 제가 거의 1년에 걸쳐서 파킨슨병에 대해서 원인과 대처 방안 그리고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는 꼭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음가짐에 있어서 파킨슨병 환자들은 상당히 불안하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가짐에서 지게 되면 이 파킨슨병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파킨슨병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목숨을 단축하는 질환도 아니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도파민 호르몬을 잘 관리해서 살아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들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용기를 내시고 또 파킨슨병 환자를 케어하고 보호하시는 보호자분들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신 분이 많은데 힘을 내시고 또 파킨슨병은 잘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병원 치료와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음식이나 생활습관, 운동, 명상, 마음 챙김 그리고 취미 활동을 잘 해서 도파민이 잘 분비되도록 관리한다면 극복도 가능한 질환이라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제가 전달하면서 파킨슨병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이 이제 강의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암보다도 무서운 질병인 치매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시간을 두고 제가 특강의 형태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식을 얻으셔서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도 용기를 얻으시고 또 치매를 케어하는 보호자분들도 정확한 지식을 얻으셔서 치매 환자를 가정에서 즐겁게 케어하고 치매 환자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희망적인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빌겠습니다.